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탭스가 바뀌죠. 뉴탭스가 나오는데 뉴탭스 기준으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 모든 유형을 이제 짚어볼 거고요.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저희가 이 뉴탭스 유형을 그대로 이제 본떠서 만든 모의고사를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할 겁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모의고사 아직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 설명 문구에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곳 가셔서 다운 받으셔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혹시 그 모의고사로 조금 어려움을 겪으셔서 저희 문제풀이 강의까지 들으실 분들은 어떻게 강의를 들으셔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뉴탭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우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짚어보기 전에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는 뭐 기존 탭스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해, 듣는 거죠. 그렇죠? 듣고 문제를 푸는 영역이랑 어휘 문법, 단어와 문법을 테스트하는 영역이랑 독해 영역, 읽고 문제를 풀게 하는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영역은 또 각각 여러 가지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파트는 이 문제의 대략적인 생김새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문장이 나오는지, 3문장이 나오는지, 뭐 여러 문장이 나오는지 이런 생김새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일부 어떤 학생분들께서는 이 파트 자체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생김새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같은 유형이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유형의 개수는 실제 이 생김새로 나누어진 파트 개수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이 유형과 파트의 차이가 뭐냐?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김새. 그렇지만 유형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르면 다른 유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어도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다르면 무조건 다른 유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 유형과 파트는 다르다는 거, 똑같은 파트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항수. 기존 탭스에 비해서 뉴탭스가 조금 달라진 게 약간 청해 문항수가 확 줄었다는 거. 기존에 이제 60개였는데 좀 줄었고요. 어휘 문법도 많이 줄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이 2가지가 어휘와 문법이 통합이 되었죠. 제한 시간이. 원래는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두 영역을 왔다 갔다 똑같이 25분 내에 그냥 풀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굳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좋지는 않겠죠, 사실. 너무 분산되니까. 다만 시간 관리를 조금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어졌다라는 게 좀 차이겠고요. 독해는 조금 줄긴 했는데 거의 줄진 않았습니다, 문항수가. 자, 뭐 좀 구체적으로 기존 탭스에 비해서 뉴탭스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뉴탭스 달라진 점 vs 안 달라진 점 분석 영상 따로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점수 체계가 조금 또 바뀌었죠. 기존에는 990점이었는데 600점 만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케일 다운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역별 비중은 완전히 동일하다. 기존에도 990점 체계였을 때도 청해 396, 그러니까 거의 400점, 독해 400점, 나머지 이제 100점씩. 그래서 청해와 독해는 40%씩의 비중을 잇는 반면에 어휘 문법은 10%밖에 안 되는 비중이었는데 동일합니다. 뉴탭스에서도. 그러니까 비중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영역이 있는지를 짚어봤고, 이제 구체적으로 청해부터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시험이 진행이 되거든요. 실제 시험도. 그러니까 시험이 진행되는 순서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청해의 파트 1인데 파트 1에는 유형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에 이어질 만한 적절한 반응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보통 이렇게 이어질 말 고르는 다른 시험, 뭐 좀 쉬운 뭐 수능이라든지 뭐 토익에 이런 유형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어질 말을 고르는 어떤 유형, 다른 시험에서 이어질 말을 고르는 유형들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정직한 선택지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점심 뭐 먹을래? 하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메뉴가 좋아. 혹은 너 뭐 어제 공부했니? 나는 공부했어. Yes, I did.
이런 식으로 정직한 아주 교과서적인 답이 선택지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탭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입니다. 굉장히 비교과서적인 실제 현실에서 뭔가 대답할 만한 현실에서 나올 법한 반응이 답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점심 뭐 먹을래? 라고 물어봤을 때 정직하게 먹고 싶은 메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글쎄 좀 아침 늦게 먹었는데 별로 안 땡겨 뭐 이런다든지 예를 드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딱 정직하게 yes or no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이 아니라 appropriate response라고 되어 있죠. 적절한 반응을 골라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실제 상황에서 쓸 법한 반응을 고르셔야 된다는 게 탭스의 이 이어질 말 유형의 조금 차별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2, 그러니까 이런 파트 1 이런 식으로 생긴 게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풀이 방법 똑같겠죠. 그러니까 유형이 한 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트 2로 넘어와서 파트 2도 마찬가지 10문제가 똑같은 유형밖에 안 나옵니다. 파트 2도 유형이 하나. 파트 1이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앞에 부가 설명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상대방이 얘기를 시작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또 반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또 얘기한 이렇게 세 마디가 나온 이후에 이어질 반응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이렇게 들어야 될 게 많으니까 보통 파트 2가 파트 1보다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수험생분들 시험을 한 번이라도 응시해보신 분들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죠? 오히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힌트가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을 골라야 될지에 대한 힌트가 더 많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파트 1보다 쉽습니다. 파트 2가. 어쨌든 이렇게 이어질 반응을 골라야 된다는 거. 교과서적이지 않은 현실적인 반응을 골라야 된다는 건 파트 1이랑 다를 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 파트 3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문제가 나오죠. 21번부터 30번. 자, 파트 3는 마찬가지로 파트 1과 2랑 비슷하게 대화문입니다. 남녀가 또 대화를 하는 거죠. 남녀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이례적인 어떤 그 예외적인 상황, 거의 제가 직접 실제 시험에서 본 적 없던 것 같아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6마디가 나온다는 거. 남자 셋, 여자 셋.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할지는 뭐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시작한 사람 3마디, 그 다음에 상대방 3마디 이렇게 6마디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존 탭스에서 또 달라진 점이 원래 기존 탭스에서는 파트 3 이 대화문을 2번 들려줬어요. 그런데 뉴 탭스로 넘어오면서 대화문을 한 번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 내용을 다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도 그나마 이게 2번에서 1번으로 줄이니까 약간 탭스 관리위원회, 탭스 출제자분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지 이 상황 설명을 사전에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상황의 대화인지, 예를 들어서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classmates, 두 학우들 간의 대화를 들어봐라. 이 classmates라는 부가 설명이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이 대화가 그냥 완전 생판,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있을 만한 대화는 아니구나. 혹은 뭐 남녀 어떤 이성 친구 간의 대화가 아니구나. 그냥 학우 간의 대화겠구나. 어떤 대화의 맥락을 파악한 상태로 대화를 듣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을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게 오히려 중요해진 겁니다. 기존 탭스에 비해서. 한 번밖에 못 들어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번밖에 못 들어주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용을 한 번에 기억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트 테이킹이 중요해진 겁니다. 기존보다. 다만 노트 테이킹을 한다고 여러분 막 받아쓰기 하듯이 노트 테이킹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는 정말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마디의 핵심 내용 하나씩만 노트를 기록해 놓는 게 충분합니다. 물론 뭐 그거를 잘못 이해한 거를 노트를 했으면 당연히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거는 받아쓰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받아쓰기 하느라고 다음 마디를 놓치고 또 다음 마디를 놓치고 멘붕의 반복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한마디의 핵심 내용 하나씩만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문제 푸는 데에는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파트 3 처음으로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이렇게 대화가 주어진 다음에 이 대화에 대한 질문, 즉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유형이 나눠지는 겁니다.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파트 1과 파트 2와는 다르게 이 똑같이 생긴 이 대화문 형식의 그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유형이 총 4가지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What are the men and women mainly doing in the conversation? 대화에서 남녀가 뭘 하고 있느냐,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있고, What is the woman mainly doing? 한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들이 다양한데 지금 둘이 뭘 하고 있는지랑 한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완전 똑같은 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이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Men and women mainly doing이 나오면 이거는 이 대화의 문제 상황이 뭐냐. 그러니까 굳이 이 남녀가 대화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뭐 일이 없으면. 근데 왜 굳이 둘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대화를 하는 이유를 골라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What is the woman mainly doing? 혹은 What is the man mainly doing? 이렇게 한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면 그 문제 상황 속에서 그 한쪽의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둘이 입장이 어쨌든 뭔가 완벽히 같지는 않으니까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같지 않다는 게 꼭 서로 반대하고 있다는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너 점심 뭐 먹을래? 글쎄. 이것도 입장이 다른 거죠. 물어본 사람 입장은 점심 뭐 먹을지 물어보는 입장인 거고, 대답하는 사람은 점심을 뭐 먹을 메뉴를 고민하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완벽히 똑같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한 사람의 입장을 찾아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이 두 유형은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섞인 순서로 21번부터 23번에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21번이고 뭐가 22번인지는 매 회차마다 다른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금 이런 어떤 그 대화의 맥락,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대화의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 물어보는 유형은 3문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3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샘플 문제에서처럼 Why was the woman surprised that she received an A?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A를 받은 게 왜 놀랐냐? 이거는 완전히 이 지문에서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 특정한 대화 내용에 대한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뭐가 옳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대화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유형을 이제 correc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고르는 유형이죠. 보통 일반적인 영어 문제 푼다 하면은 대부분 이제 다 correct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탭스에서는 correct가 24번부터 28번에만 나온다라는 거, 적어도 파트 3에서는 확실히 다르죠. 이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과 이 대략적인 맥락, 큰 흐름에 대해서 물어보는 유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rrect는 뭐 이런 식으로 완전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든 아니면 전반적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섞여서 24번부터 28번 총 5문제가 출제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네가 이 대화로부터 뭘 유추해낼 수 있느냐, 뭘 추론해낼 수 있느냐, 대화로부터 추론해낼 수 있는 걸 물어보는 유형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히 인퍼가 어려운 코렉트다, 까다로운 코렉트다, 그냥 뭐 맞는 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냥 어려운 코렉트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완전히 잘못, 이건 마치 목적지가 잘못 찍혀진 내비를 따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이건데, 여러분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여긴데, 저기인데 조금 더 어렵겠구나 하고 절로 가버리는 거라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대놓고 지문에 나온 내용은 아니더라도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로 유추, 추론 한 단계 거쳐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예시가 좀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뭐 여기에 뭐 그 A라는 성적 받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질문에.
성적을 A 받았대요. 근데 A를 받았다고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질문이 이게 아니라 what can be inferred, infer 유형이 나오면은 이 여자는 이 수업에 대해서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뭐 당연히 잘 이해하고 그 수업을 잘 들었으니까 잘 이렇게 수업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니까 A를 받았겠죠. 그런 어떤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여자는 모든 수업에 출석을 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잘못된 추론이죠. 왜냐면 꼭 모든 수업에 출석을 해야지만 A가 나오는 게 아닐 수는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수업 내용을 이해는 해야지 A를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니까 이런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냥 바로 그냥 예시를 생각해서 완벽한 예시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대놓고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은 코렉트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나온 내용에서 한 단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냐가 인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29, 30번 두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보면 3, 5, 2 이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심, 코렉트, 인퍼 3, 5, 2.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로 넘어오는데 파트 4부터는 약간 지문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원래는 대화, 남녀가 이렇게 주고받는 상황이었잖아요. 약간 좀 일상적으로. 그랬다면 파트 4, 파트 5 남은 파트들은 그냥 한 사람이 설명을 하는 담화문이라고 하죠. 한 사람이 그냥 설명을 하는 지문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설명을 하니까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두 명이 아니라 한 명만 들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 설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워져요. 뭔가 약간 어떤 교수가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지사항을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뉴스 리포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내용이 깊이가 있는 내용을 담습니다. 혼자서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 메뉴 뭐 먹을래? 난 메뉴 뭐 먹고 싶지? 나는 피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 나는 피자를 좋아하지. 이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깊이가 있는 내용을 다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또 어려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문장이 좀 복잡해지고 굉장히 또 속도가 빨라지고 혼자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존 탭스에서도 가장 어려워했던 파트가 바로 이 파트 4였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파트 3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문을 2번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지문만 2번 들려주는 게 아니라 질문도 2번 들려준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선택지는 마지막에 한 번만 들려주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이 화면에 띄워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청의 문제는 다 들려주기만 합니다. 선택지도 문제지에 안 나와 있어요. 다 그냥 들려주는 건데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선택지는 마지막에 들을 수 있어요. 다만 질문은 두 번째 지문을 듣기 전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 지문에서 뭘 찾아야 되는구나. 그 유형은 먼저 파악한 후에 두 번째 질문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겠죠. 기존의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을 다 듣고 나서 질문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들려주니까. 물론 그 유형이 약간 번호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지금 21번을 풀고 있으면 어떤 유형이 있구나 정도는 유추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질문을 듣고 나서 지문을 들을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파트 4는 그나마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 선택지. 그러니까 파트 4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질문을 듣고 난 두 번째 듣기 때 이 유형에 타겟해서 어느 정도 타겟팅 듣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4, 이 파트 4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텐데 그 파트 5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 5도 똑같이 그냥 이 질문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똑같은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데 파트 4랑 뭐가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은 지문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지문이 길어진 만큼 한 지문에 두 문제가 한꺼번에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37번부터 40번 총 4문제잖아요. 그렇죠? 4문제가 두 문제씩 한 지문에 출제가 되니까 지문이 2개가 나오는 거죠. 긴 지문이 2개가 나오고 각각 2문제씩 붙어서 출제가 된다. 그런데 이 파트 5도 파트 4처럼 마찬가지로
지문, 질문은 2번씩 들려준다. 그러니까 지문이 쭉, 긴 지문이 엄청 길어요. 이거 직접 들어보시면 엄청 길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뉴탭스 그 공지사항에 그 샘플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딱 느껴져요. 아, 엄청 길구나. 기존에 탭스 공부해 보셨던 분들 파트 4에 비해서도 2배가 늘어나는 정도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근데 어쨌든 긴 지문이 나온 다음에 질문 2개가 이렇게 연달아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들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타겟팅 듣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파트 4처럼.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2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한 지문에.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 한 지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왜냐면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지문 하나를 이해 못하면 한 문제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을 이해 못하면 2문제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비중이 큰 파트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나마 신유형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파트 5죠. 원래 기존 탭스에서 없었다가 이번 뉴탭스에 새로 생긴 파트가 이 긴 지문에 2문제씩 붙어 나오는 파트 5를 할 수 있는데, 이 파트 4, 파트 5 둘 다 또 마찬가지로 이 질문이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3처럼 질문에 따라서 유형이 또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트 4와 파트 5에 나오는 질문들은 파트 3랑은 약간 달라요. 왜냐면 지문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화문과 담화문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왜 하는지, 문제 상황과 남녀의 입장을 물어봤었는데, 이 남녀의 입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한 사람이 계속 그냥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을 물어보는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talk? 라는 유형이 파트 4와 파트 5에 새롭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게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talk? 지문의 소재가 뭐냐? 자, 그런데 또 처음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토픽과 아이디어 질문을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그냥 싸잡아서 주제다. 주제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주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좀 유의해서 푸셔야 됩니다. 토픽이라 함은 한국말로 직역했을 때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문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 What에 대한 질문입니다. What. 무엇에 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은 어떤 자전거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 지문은 어떤 대회의 어떤 성격에 대한 얘기라든지 반면에 이 메인 아이디어 질문은 한국말로 직역했을 때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중심 생각. 즉, 이 소재, 이 토픽에 대해서 작가의 입장이 뭐냐. 아까 대화문에서도 문제 상황과 남녀의 입장이 조금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에 관한 글인지와 이 무엇에 대해서 작가의 입장이 뭐냐. 예를 들어서 토픽이 뭐 어떤 자전거 대회다 하면은 메인 아이디어는 이 자전거 대회는 굉장히 역사가 길고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다. 굉장히 교훈적인 대회다. 이런 메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반대로 이 대회는 없어져야 될 그 대상이다. 굉장히 그 안 좋은 그 인습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토픽에 대해서도 작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픽과 아이디어를 약간 해줘서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렉트와 그 지문 내용의 구체적인 질문은 파트 3와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뭐 대화문이든 담화문이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퍼도 그렇고요. 이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근데 어쨌든 또 여전히 코렉트와 인퍼는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겠고, 자, 그래서 이 유형별 어떤 개수도 마찬가지로 파트 3처럼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이 파트 4와 파트 5에 출제된 이 유형들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 번호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파트 3와 다르게. 왜냐하면 파트 4에 6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파트 5에 4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근데 어느 지문에서 어떤 유형이 출제될지는 약간 랜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트 4와 파트 5를 합쳤을 때 이 중심 토픽과 아이디어, 이 주제 좀 중심적인 내용에 관련된 유형이 총 3개.
코렉트가 5개, 인퍼가 2개. 이렇게 비율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어떤 지문에 뭐가 출제될지는 약간 랜덤이다 라는 게 파트 3와의 약간의 차이이겠고요. 자, 그래서 이 청해의 모든 유형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은 어쨌든 파트 1, 2 같은 경우는 유형이 여러 개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딱 완전히 번호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파트 3부터 파트 5까지는 같은 파트라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각 유형별로 어떤 출제되는 문항수가 또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이 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배점 같은 경우 각 유형별 배점도 적어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게 이 뉴탭스 기준 이 배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아직 시행된 적도 없잖아요. 그쵸? 아직 시행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고 나서 그 각 유형별로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쳐서 검증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이 배점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추정치는 어떻게 도출이 됐냐면 기존 탭스 유형들 있죠. 기존 탭스에서 각 유형별 그 배점을 가중치를 곱해서 뉴탭스 이 스케일로 변환시킨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탭스에서 어떤 유형이 이 정도 가중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뉴탭스 스케일에서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기존 탭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로 분석해서 추정해낸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다. 혹시 시행 후에 약간의 또 차이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발표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인 배점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배점을 문항수에 곱한 게 이제 어떤 유형에 대한 비중이겠죠. 자, 근데 비중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상식과는 좀 다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 1, 2 같은 경우에 문항수는 10개씩이잖아요. 그쵸? 근데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2문제에 해당되는 인퍼의 비중보다도 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의 그 가장 어려운 유형에 대한 비중에 비해서. 그렇죠? 때문에 문항수와 비중이 비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몇 개 맞춰야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몇 개 틀리는 게 쉬운 문제를 여러 개 틀리는 것보다 총점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가 있다는 거 잘 인지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다뤄야 되는데, 이제 어휘 영역과 문법 영역이 통합돼서 같이 나오죠. 자, 그런데 어휘 문법 영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해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청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파트에도 여러 유형이 나왔잖아요. 그쵸? 반대로 어휘와 문법은 파트는 쓸데없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똑같은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휘 같은 경우에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주고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어휘의 쓰임새를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맞힐 수 있는 반면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게 대화문의 경우에는 파트 1, 1번부터 10번. 담화문,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말하는, 청해도 대화문, 담화문 차이가 있었죠. 한 사람이 말하는 문장에 채워넣는 경우에는 파트 2, 11번부터 30번. 이게 30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굳이 그 나눌 이 담화문이냐 대화문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이 달라집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면 맞히는 거고 모르는 단어면 틀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혀 차이가 없고요.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도 파트 1, 2까지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문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게 대화문일 경우에 파트 1, 담화문일 경우에 11번부터 25번, 파트 2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문법이냐 어휘냐도 사실상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단어냐 문법이냐 알고 있는 표현이냐면 맞출 수 있는 그런 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휘 파트 1, 2, 문법 파트 1, 2는 똑같은 그냥 유형이다. 맞는 걸 고르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파트 문법의 마지막 파트 3인데, 기존 탭스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뒤에 어려운 10문제. 희소식은 5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26번부터 30번까지가 문법 파트 3로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네 문장에서, 무조건 문장은 4개예요. A, B, C, D 사지선다니까.
네 문장 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거를 고르는 파트입니다. 이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아까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맞는 표현을 골라야 되는 반면에 이 문법 파트 3 같은 경우는 틀린 걸 골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유일하게 앞 파트들이랑은 조금 다른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사실상 어휘 1, 2, 문법 1, 2는 다 맞는 걸 고르는 문제들이고, 반면에 문법 파트 3만 틀린 거를 고르는 약간의 유형 차이가 있는 파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배점도 저희가 이제 가중치를 따라서 도출해낸 그런 결과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사실상 문법 어휘 자체, 그 영역 자체의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형들의 비중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때문에 뭐 이렇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목표 점수에 도달하는 데 중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과연 문법과 어휘에 지금 내가 치중하는 게 진짜 내 총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잘 고려하시고 공부 방향을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건 항상 독해청해다. 탭스는 독해청해고 뉴탭스도 비중이 변하지 않았죠. 뉴탭스도 독해청해다 라는 걸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배점 비중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독해도 빠르게 짚어볼게요. 자, 어쨌든 이 독해 이 파트 1 그리고 파트 2 같은 경우에 청해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파트들입니다. 파트 1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어요. 빈칸이 뚫려 있고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선택지를 고르는 그런 파트인데, 우선 파트 1 그 1번부터 10번 중에 1번부터 8번까지가 이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고르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거, 이 유형을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쉽게 하시는 실수가 이 앞뒤 연결이 자연스럽게 앞문장, 뒷문장과 연결되는 선택지를 고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왜? 그거는 바로 이 파트 1 인스트럭션, 설명 문구에서 찾아볼 수도 있는데 best completes the passage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지문을 가장 잘 완성하는 선택지를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앞뒤 연결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앞뒤가 아닌 나머지 문장, 전체 지문과도 잘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지문과 잘 어울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 전체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 중심 생각과 얼라인이 되어 있는 선택지를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스트럭션에도 나와 있는데 이 인스트럭션은 보통 아무도 안 읽죠. 그렇죠? 시험 볼 때 이런 인스트럭션을 읽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보고 뭔가 앞뒤 연결 잘 되면은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고르시는데, 일부러 이 포인트를 활용해서 낚시까지 합니다. 일부러 메인 아이디어와는 상관이 없는데 앞뒤 연결 약간 자연스럽게 되게끔 만들어 놓은 낚시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10번, 파트 1의 두 번째. 파트 1도 이게 총 두 유형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9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뚫려 있긴 한데 문장을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연결어, 즉 앞문장과 뒷문장을 적절하게 이어주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내주는 연결어를 고르는 유형이 나오고요. 이거는 또 앞에 1번부터 8번 빈칸 유형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 파트 2 같은 경우 다 일단 공통적으로 탭스 독해는 이렇게 한 문단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지문에서 무조건 5문장이 나옵니다. 5문장이 나오는데 이 중에 어울리지 않는 선택지를 고르게 하는 그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무조건 사지선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파트 2의 지문은 5문장으로만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문장은 그냥 주고요. 그 다음 문장부터 이렇게 4문장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어울리지 않는 걸 골라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인스트럭션을 보면 does not belong, 즉 지문에 속하지 않는 문장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뒤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걸 골라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뒤 연결 자연스럽지 않은 걸 고르면 되는 게 아니라 지문에 얼라인이 되지 않는 거를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빈칸이랑 비슷한데 빈칸은 어울리는 걸, 그러니까 지문 전체 맥락과 연결되는 걸 골라야 되는 거고, 파트 2는 연결되지 않는 걸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3로 넘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이 나오는 거는 여기 이 지문의 파트 3에 나오는 질문의 종류는 아까 청의 담화문 있죠. 청의 담화문에 나오는 질문들과 동일합니다. 왜냐면은 담화문이나 청의 사실 독해 파트 3나 차이가 없거든요. 그걸 그냥 말로 들려주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글로 읽을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사실상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생각을 한 문단 어치를 말을 하는 거는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유형들이 출제가 됩니다. 탭스 파트 4, 그러니까 청의 파트 4와 독해 파트 3, 토픽 아이디어 아까 말씀드렸죠. 주제, 그러니까 소재와 그 소재에 대한 작가의 생각, 그리고 코렉트 인퍼 유형들이 각각 4개, 6개, 3개 비율로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청의 파트 4의 독해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탭스 파트 4가 이제 이번에 또 뉴탭스의 신유형이다 라고 추가되는 그 파트인데 이 파트 4도 사실상 출제되는 유형은 파트 3랑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탭스에서도 청해에서도 파트 4와 파트 5에 출제되는 유형은 차이가 없었죠. 섞여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파트 4도 유형은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문의 길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두 문단 어치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문단 어치니까 마찬가지로 질문도 2개씩 붙어서 출제가 되는데 총 10문제니까 총 긴 지문이 5개 나오고 그 5지문에 각각 2문제씩 붙어서 출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청해 파트 4가 그랬듯이 청해 파트 5가 그랬듯이 독해 파트 4도 한 지문의 비중이 굉장히 크겠죠. 저 2문제가 달려있는 거니까. 그리고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좀 파트 3랑 다르게 약간 이렇게 좀 디자인적으로 되게 다양한 상황들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예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사의 댓글 형태로서 출제가 되는 거고 꼭 뭐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뭐 메신저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뭐 2문단으로 구성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출제가 되니까 그 점을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각 유형 비율은 3, 5, 2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탭스 독해도 이렇게 유형별로 배점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정을 한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무료로 배포해드리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방금까지 짚어본 뉴탭스 유형들을 실제로 체험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여기 이거 모의고사 앞부분에 보시면 이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풀어보세요 라고 안내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서 최대한 그대로 따라서 모의고사를 풀어보세요. 실제처럼,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의 목적은 여러분들 실제 뉴탭스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체험해 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실전처럼 쭉 이어서 시간 맞춰서 풀어보지 않는 이상 그 효과를 제대로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전처럼 유사한 환경에서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실전처럼 풀어보는 방법을 이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인쇄도 하시고 실제 시험처럼 인쇄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바로 이 페이지 다음에 뉴탭스 기준 OMR 카드도 동일하게 재현해서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이 OMR 카드까지 인쇄하셔서 실제로 마킹까지 해가면서 최대한 실전처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실전 그 모의고사의 그 가치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훈련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래야지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린 뉴탭스의 모든 유형도 직접 체험을 제대로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마킹까지 하시고 푸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푸셨는데 조금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 이 모의고사 문제에서 좀 까다로운 게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제 저희 문제풀이 강의도 출시가 되었죠. 그렇죠? 이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문제풀이 강의를 해드리는 건데 이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실 때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모범 답안을 보는 것만으로는 탭스는 전혀 자기 실력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뿐만 아니라 어떤 강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설 강의를 보고 그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내 실력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이해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랑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내가 틀린 그 원인을 짚어봐야지 그게 이제 내 실력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의를 수강을 하실 때도 그냥 강의를 이해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본 것과 비교를 하셔야지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다 푸신 이후에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을 하셔야지 본인이 푼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다 푸신 후에 수강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뉴탭스에 어떤 유형들이 출제되는지와 저희가 무료로 배포해드리는 모의고사와 문제풀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잘 대비하셔서 실제 뉴탭스 시행돼서도 괜히 시험이 바뀐 것 때문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